웨스턴 영화 탑10 4위 영화를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요. You know what? And if one of them should pat you behind, just make believe it's nothing. They earned it. 세르지오 레오네라네. 세르지오 레오네. 안녕 모리코네 나네. 나오네. 둘이 만났다네. 둘이 만났다네. 옛날 옛적 서부라네. 옛날 서부라네. 4위는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이거 1등. 나 이거 1등. 아 1등이에요 갑자기? 자 1등 소개해 주시고요. 달라 3부작 했으면 됐지 이걸 또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건 달라. 그좀 이건 좀 달라. 이건 달라. 욕을 먹을 것 같아요. 이건 달라 완전 근데 달라. 달라 3부작을 했는데 이거가 안 나오면 또 욕 먹지. 그래서 아이 달라 3부작은 잊어도 돼. 이건 잊으면 안 돼. 아니 근데 일단 오샥 형이 달라 3부작 할 때 했던 약속을 약간 어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사실 네. 좀 근데 이 영화는 좀 달라요.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좀 이따. 아 옛날 영화 저기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때 한번 하고 말자고. 야, 한 번만 봐줘. 이거 예외잖아. 스파게티 웨스턴인데 왜 그런 소리 해가지고 이걸 여기 지금. 아, 그러니까 한 편 정도 나올 수도 있지 뭐. 무려 4위잖아요 4위. 순위 메달권에 들어간 걸 겨우 끄집어낸 거야 이게 지금. 아 외달권으로 왜 안 보냈어? 그때 처음에 우리 들어갈 때 이제 했던 오샥 형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 나옵니다. 옛날 영화는 이제 안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게 반전이지. 반전 영화 탑텐이야. 반전 리스트입니다. 거짓말이죠. 네, 지금 보니까 이게 무용보에 이게 콘플릭트가 생겼어요. 노땅들과 영땅들의. 아 그래요? 최과장 진욱이는 뭐야 막 이러고. 그래요? 이게 참 보기 드문 현상인데 김 PD가 나를 두둔하기 시작했어. 찰리 채플린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 다행이네요. 형 두둔해서 착각하지 마세요. 두들기지 않고. 착각하지 마세요. 이걸 왜 4위 왜 1위 아니냐고 이제 또 싸우면 또 싸워야 되고. 아무튼 네. 이렇게 논란이 많은 그런 영화입니다.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예. Once Upon a Time in the West. 이게 옛날 옛적 서부에 이거죠? 예. 네, 우리나라 제목이. 그게 좀 낫겠다. 옛날 옛적 서부에. 네. 1968년작이고요. 그렇죠? 네. 예, 세르지오 레오네가 감독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도 이제 출연진이 되게 화려하네요. 그렇죠. 예, 네, 화려하네. 의외로 화려합니다. 예. 주인공을 하모니카라고 봐야겠죠? 하모니카가 주인공이죠. 네. 네, 하모니카. 여기도 이름이 없어요. 예, 이름이 없고 그냥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 예, 그렇죠? 정체 모를 네. 하모니카를 부는 남자 역으로 찰스 브론슨이 나왔습니다. 저기 하모니카 소리 넣어주시는 거죠? 그 하모니카. 이상하고. 그렇게 피치를 이렇게 하는 거가 되게 어려워 하모니카에서. 진짜요? 쉬운 테크닉이 아니에요. 그게 영화 초창기에 나오는 그 쇠 그 소리잖아요. 쎄? 네, 그 저기 무슨 기구에서 나는 계속 그 소리 하루 종일. 그 바람개비. 네, 그 바람개비 그 소리가 하모니카 소리로 나중에 소리를 내죠. 그렇군요. 이 사람 이름 찰슨 브론슨이 아니라 찰스 브론슨이에요. 그렇죠. 찰스 브론슨. 아 근데 이제 우리 우리나라- 어렸을 때부터 찰슨 브론슨 이렇게 해가지고 네. 라임을 맞춰줬어요 한국에선. 예. 나도 찰슨 브론슨이라 그래. 예. 찰스 브론슨인데 원래. 찰스예요. 그렇죠. 찰스예요. 네. 찰스. 발음 잘 못하고 맨날 찬손 브루튼 손 이렇게 불렀는데. 아 그래요? 뭐라고요? 와, 형 그것도 새롭네. 찬손 브루튼 손. 뭐 그런 얘기 들어본 것 같기도 한데 이 옛날 코미디언들이 했던 얘기 같네요. 맞아요. 네 그리고 악역으로 음. 프랭크란 악역이 나와요. 그렇죠. 그쵸. 무려 헨리 폰다예요. 악역이죠. 네, 헨리 폰다. 우리 그 12명의 성난 사람들 그리고 또 황금 연못 이런 영화에서 그러네요. 주연을 맡았던. 근데 이 헨리 폰다라는 배우가 원래 되게 그 좋은 사람 역으로 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로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아주 특이하게 악당으로. 악당으로 악당으로 네, 나왔죠. 악당 프랭크로 나옵니다. 네. 그리고 나비안 프랭크. 예, 악당인지 좋은 사람인지 약간 헷갈리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죠. 예? 제이슨 로버트. 샤이엔. 샤이엔. 예, 샤이엔 역으로 제이슨 로바즈가 나옵니다. 샤이엔도 인디언 부족 이름이죠. 그 왜 자동차 이름 샤이엔 있지? 그 네, 포르쉐 포르쉐 그 SUV가 카이엔 아닌가? 카이엔? 카이엔이군요. 예, 카이엔. 죄송합니다. 제가 자동차 잘 모시라. 좀 샤이하네요. 하여튼 인디언 부족 이름이에요. 샤이엔. 여기서 이제 제이슨 로버츠가 있는 그 약간 조폭 같은 네. 갱스터의 이름이기도 하고 네. 샤이엔. 네. 그리고 아주 아리따운 여성이 한 명 나옵니다. 예. 네. 원래는 뉴올리언즈에 살다가 옛날 옛적 서부에 이 배경이 되는 서부 마을로
그렇죠. 이제 남편을 얻으러 온 거죠. 결혼하러 온 거죠. 네, 결혼하러. 음. 네. 결혼하러 왔죠. 결혼하러 왔는데 남편은 이미 죽어 있고. 예. 결혼식 날 장례식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야. 그래서 알 수 없는 미궁 속에 빠지게 되는 여성 질 맥베인 역으로 클라우디아 카디날이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네, 클라우디오 카디날. 예. 정말 뭐 60, 70년대를 풍미한 그런 이제 이탈리아 배우인데 이 사람 튀니지 출신이라 네. 불어, 스페니쉬, 영어, 이탈리아어 다 되는. 한국어도 하고요. 한국어는 잘 모르겠고요. 다 되면서 되게 예뻐요. 이게 이 영화에서는 세르지오 레오네가 워낙 리얼리즘을 강조해서 꾀죄죄하게 그런 거예요. 모든 웨스턴 영화는 다 꾀죄죄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아 그래? 예. 안 봤다. 처음 그랬다. 봤는데 그때 안 봤다 그랬어요. 안 봤어요. 안 봤는데 저는 이 배우 지금 계속 꾀죄죄한 배우들, 꾀죄죄한 서부의 모습만 나오잖아요. 보다가 이 여배우 딱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도 꾀죄죄한 거야. 클라우디아 아, 카디날이 다른 영화에서 보면 진짜 예뻐요. 그래요? 이 영화가 60년대 영화인데요. 사실 이런 스토리 테마를 집어넣는다는 것 자체가 나는 엄청난 모험이었을 것 같아. 그래요? 서부 영화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런 여성이 자기 독자적으로 어떤 개척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영화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 그렇죠. 그런 영화가 60년대 그런 코드도 있었죠. 예. 사실 그리고 영화 처음에 크레딧 쭉 이렇게 소개할 때 클라우디오 카디날이 제일 처음에 나와요. 이 영화에서 1번이 찰스 브론슨도 아니고 헨리 폰다도 아니에요. 여성이에요. 그리고 사실 제일 주인공은 클라우디오 카디날이 맞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라서 제일 처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IMDb 이런 데 보시면 제일 위에 이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가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아니, 주인공이잖아. 이 여자를 빼놓고 얘기 구성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여자가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매춘부 출신에 그렇죠. 근데 자기의 제2의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이 정말 이 서쪽으로 원래 뉴올리언스 살다가 온 그런 여성이죠. 근데 이 형들은 이 영화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좋죠. 나는 아직도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해가 안 돼요? 예. 나 여기 되게 중간에 졸면서 봤지. 길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래요? 나 설명할 게 너무 많은데 그럼? 그래 오늘은 그러면은 설명 좀 들어보죠 오늘 김 PD 형. 원서 오브 타임 웨스트는 김 PD가 주도하는 걸로. 근데 좋았던 거는 음. 이 여성이 처음 딱 나타나서 음악 음악이 스케 뭐 제가 옛날에 그저 띠리리리리 예. 그 장면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미션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 장면만을 위해서 네. 이게 영화가 다 스페인에서 찍었는데 네. 이탈리아랑 스페인에서 찍었는데 그 왜 마차 타고 그 네. 농장으로 가는 예. 마차 씬 나오면서 그렇죠. 그 산 같은 거 모뉴멘트 밸리. 그건 미국이에요. 예, 미국이요. 아리조나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리조나 유타 그 씬만을 위해서 거기서 찍었어요. 아. 그 음악을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세르지오 레오네가 참 대단한 감독이야. 그거는 꼭 거기서 찍어야 된다. 그 없는 제작비 털어가지고. 아니 근데 어차피 달러 3부작하고 이거는 이제 돈 좀 가지고 찍었으니까. 아무튼 그 장면은 인상적이었어요. 그 음악이 아름다운 여성 배우가 그쵸. 쫙 그 남편을 만나러 황야를 이렇게 찾아가는 장면에서 그 흐르는 그 음악. 그 장면과 그 여성이 뭔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테마가 나오는 나오는 것과 음악. 예.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테마가 또 죽이는 테마죠. 제일 그 마지막에 장면. 뭐? 제일 마지막에 기차가 이제 딱 달리기 시작하는 그때 계속 이 음악이 땡땡땡 깔리죠. 띠리딩 띠리딩 이거 계속 나오잖아. 아니 그 메인 테마가 맨 메인 마지막에 테마 나오고, 스캣?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우리가 전에 엔니오 모리코네 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엔니오 모리코네 탑 10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때 거 찾아보시면 요 영화가 있죠. 달러 3부작은 없었지만 하여튼 그 음악 아리아가 이 영화에 정말 잘 붙어가지고 1968년이라는 영화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 영화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는 오늘 좀 형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거야 뭐 네,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일단 이 영화에 큰 서사가 하나 있죠. 뭐냐면 기차. 그렇죠? 기차. 기차가 대륙횡단, 미국 대륙횡단하는 기차가 이거 조금 알아보니까 1863년부터 공사 시작했대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철도가? 그러니까 그때 조금씩 있었을지 모르지만 대륙횡단, 그러니까 대륙을 횡단하는 기차를 시작한 게 1863년이래.
1863년은 남북 전쟁 중이거든요. 그래서 링컨이 이거를 그 법안에 서명하듯이 해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한 50년 걸렸겠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지. 이거 6년 걸렸어요. 아 그래요? 1869년에 끝난다는 게보다는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센트럴 퍼시픽이라는 회사하고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센트럴 퍼시픽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레일을 깔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유니언 퍼시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레일을 깔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쭉 서쪽으로 간 게 아니고 서로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해서 만난 거구나. 그 중간에 딱 만나서 그걸 딱 연결한 게 1869년이야. 6년 만에 한 거야. 그거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랬을 거야. 그렇게 그 넓은 땅에서 그러니까 우연히 만났나? 막 망원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서울역 앞에서 만나 그리고 판 거지. 그렇지. 와, 그 시절 기술로서는 뭐 그런 생각도 들죠. 와. 그러니까 이걸 그럼 어떻게 만들었을까가 되게 황당한 건데 결국 이걸 가장 많은 인력을 쓴 게 누구냐? 중국인들 아니야. 중국인들이에요. 중국 이민자들. 그러니까 중국 이민을 허가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막 끌고 와가지고 이 일을 시킨 거야. 많이 죽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 영화에 중국 여자들이 빨래하는 장면이 나와. 그건 이제 중국 세탁소가 있죠 여기 영화에. 그리고 중국 세탁소도 있고 중간에 그 서빙하는 여자도 중국 모습이 나오죠. 아, 그러면 리얼리티네. 이거 완전 역사야 역사. 그 미국의 역사 가운데 이 대륙 횡단 열차를 깔므로 인해서 완전히 동서향으로 물류의 이 확대와 인력의 확대가 야 우리 폭증하는 거거든요. 경부고속도로에 이런 거 놓는 것도 몇 년 걸렸는데 6년 만에 했다니까 되게 놀랍네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겠어요. 그치 그거 다 그냥 그때 뭐 엄청나게 포크레인이 있어 뭐가 있어. 사람들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다 한 겁니다. 그 산 뚫고 다리 놓고 이러면서 엄청난 인력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 서사에 대한 어떤 오마주 내지는 헌사 같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영화의 스토리도 그렇고. 근데 이 영화 재밌는 건 뭐냐면 철도를 놓는 그 순간에 어떤 이 고생하는 어떤 인부들의 이야기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철도로 인해서 삶이 변화되는 시점에 그 안에서 선악을 다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선이 이렇게 쭉 떠 있으면 그 선 중에 하나를 딱 끊어가지고 그 장면을 딱 여기다 갖다 집어넣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오프닝 엔딩 이런 데 보면 그 열차 놓고 열차가 막 달리고 이거 보면은 엔뇨 모리콘의 또 음악이 깔리잖아. 그러니까 나는 저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 1900년 베르나르도 베르톨치의 1900년이라는 영화죠. 우리 했었죠 역사 영화 때. 네. 이탈리아 영화. 네. 이 영화를 보면은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 그래 보면은 이 영화에 처음에 스토리를 같이 쓴 게 레오네랑 베르나르도 베르톨치예요. 같이 여기 참여했어요. 이 스토리보드 쓰는 거야. 그래서 그 향취가 느껴진다니까. 아무튼 대단해 이탈리아 사람들. 그 미국 역사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는지 몰라. 또 하나는 이 영화의 대단함 어떻게 보면은 그 숨겨진 반전 트위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짜릿한 장면이 하나 있잖아요. 이 하모니카가 왜 그랬는지가 나와. 하모니카가 그치. 왜 프랭크하고 이렇게 싸웠는지가 나와요. 그 그 영화 장면. 끝에 가서 나오죠. 딱 그 장면을 볼 때 이 영화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그 순간으로 몰아가고 있는지를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영화 그렇게 길고 그렇게 막 그 장면을 그렇게 감질나게 끝에 보여주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는 안 나와. 왜? 그러니까 왜 형이 그렇게 왜 그랬는지 그건 왜 안 매달렸는지 그러니까 왜 그 상황이 됐는지 그런지 네. 몰라.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멕시칸처럼 생겼잖아요. 그 애는 약간 또 아메리칸 원주민 같기도 하고 그치. 그런 느낌 있지. 약간 그런 약간 인종적인 그런 게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처음에 세르지오 레오네가 이 영화 이 주인공을 당연히 클린트 이스트우드한테 하자고 얘기를 했죠. 왜냐면은 전에 3편 같이 했고 원래 이제 석양의 뭡니까 더 굿 어글리 놈놈놈 하고 나서 세르지오 레오네는 이제 자기는 웨스턴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스 어폰 타임 인 아메리카 그걸 찍으려고 한 거죠. 갱스터 영화. 그걸 하려고 했는데 뭐 어디 미국 저기서 돈 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나만 더 하자. 그렇게 해서 한 건데 그러면 난 클린트 이스트우드랑 하겠다. 당연히 해야지. 그래서 이제 했는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거절을 한 거야. 예. 누가 했어? 나는 이제 안 한다. 레오네랑 그만할래. 그랬어요. 그게 아니고 자기 이제 웨스턴 영화 그만할래. 이거지. 왜냐면 몰라 이런 거. 자꾸 자기가 그냥 그 웨스턴에 상징처럼 돼버리니까. 그렇게 예. 너무 막 히트를 해가지고 빨리 거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야. 클린트. 이거 대단한 사람이죠. 잘한 거지. 안주를 안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미스티 이런 영화 했죠. 어둠 속에 벨이 울릴 때 이런 거. 감독으로 이제 가고. 그런데 이제 클린트 이스트가 안 해서 찰스 브론슨을 데려와서
그래서 이제 멕시컨 컨셉이 이게 나온 것 같기도 해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베르톨루치랑 스토리 짤 때는 그게 아니었을 수도 있죠. 세르지오 레오네도 대단하네요. 안 하기로 했는데 다시 하는 거. 그런 거의 부분이- 무용부의 세르지오 레오네는 오작형이잖아요. 시비하고 난 그건 다시는 되게 옛날 듣고 영화는 안 할 그거 겁니다. 좋아요. 근데 그- 아이, 잘- 사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제가 그냥 모른 척할게요. 근데 사실 이 영화의 이런 서사 구조와 혹은 여성이 이렇게 도드라지는 부분과 혹은 이 복수에 대한 그 복수를 처리하는 이 스토리를 끌고 가는 이 부분은 이거는 60년대 영화라고 보기에는 너무 세련되지 않아? 너무 세련된 데다가 거의 지금 생각해도 이런 영화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은 이 영화가 김 PD는 서양에 돌아오다 3편 있잖아요. 굿, 더, 배드, 에벌리. 그거랑도 차별화가 많이 된다. 많이 되는 거지. 엄청나게 달라진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흔히 말하는 이 마초 그 세계의 그 선악 구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아릇한 이게 음악에 배어 있어. 그게 그 테마가 그 미국의 역사의 처연함을 그냥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에 살아 있는 데다가 스토리가 그런 부분들이 다 엮여 있는데 영화가요. 이제 이런 감각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어. 이 영화 이렇게 보면 오 이러면서 보게 돼. 오 어떻게 되라 그러지? 그래서 보게 돼. 그런 거 느껴요? 이거는 그렇죠. 이거는 근데 그 앞에 서서를 까는데 거의 1시간이 걸리는 영화잖아. 앞에 그 기차역이랑 그거가 진짜 길고 그런데도 눈을 못 떼겠어. 너무 잘 찍어가지고. 잘 찍은 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내 이번에 발견했어. 누구? 다시 한번. 이게 촬영 감독? 아니 촬영 감독 부분이 아니라 이 영화에는 거의 대사가 별로 없어요. 대사가 별로 없어. 그러니까 말로 이루어지는 시퀀스가 별로 없어. 특히 아주 대표적인 장면은 오프닝 시퀀스야. 처음 시작하는 장면. 네. 거의 말이 없어. 거의 한 12분 동안 말이 없어요. 말이 없죠. 근데 제가 봤어요. 하도 말이 없어가지고 언제 대사 나오나 이렇게 봤더니 거의 한 12분 동안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거기에 끊임없이 소리가 들어가. 예, 그 뭐 풍차 돌아가는 소리가 끊임없이 소리가 들어가요. 바람개비의 물펌프 소리. 이게 끼익 가는 거. 끽끽 소리가 왜 나냐면 이 물펌프는 뭐냐면 지하수를 네. 물탱크에 저장하기 위한 바람개비예요. 그러니까 조금씩 끌어올려서 네. 물탱크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 물은 어디 쓰이냐면 그런 소리죠. 야, 너 그 소리 어디서 났어? 지금 틀어주고 있는 거지. 녹음해 왔네 진욱이가 인상적이었나 보다. 녹음했구나. 근데 이 소리가 그거 계속 나온다. 마치 동물 소리 같기도 하고 막 뭔가 이렇게 막 기계 소리 같기도 하지만 뭔가 진짜 사람 신경을 계속 건드리는 소리인데 우리 어릴 때 많이 했어요 이 소리. 오샤가 놀자. 그런 소리죠. 그 정도는 그랬냐? 그렇잖아. 그 다음에 나타난 소리가 뭐냐면 파리 소리야. 파리 소리를 파리 쫓으려고 하는 쫓는 장면도 소리 있잖아. 나오죠. 네. 이게 되게 길어요. 되게 긴데 뭔가 이 의미가 있었지 않을까? 의미가 무슨 의미지 하고 자꾸 보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근데 이게 빅클로즈업들이 들어가. 네. 빅클로즈업의 소리만 나는 거야 계속. 그리고 그 다음에 나는 소리는 전신 소리. 전보 띠리리리 하는 소리 막 이렇게 전보가 막 오는 소리. 그래서 끊어버리죠. 그런 것들이 계속 연결이 돼. 그럼 쟤네들이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좀 배신감 있잖아. 걔가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악당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 그 다음엔 기차 소리. 기차 소리가 엄청 크죠. 근데 기차 소리가 끝났는데 이제 기차가 이제 뭔가를 내려놓고 가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뭔가를 기다렸다는 걸 알려주는데 그 다음에 하모니카 소리가 쭉 하고 또 나. 네. 그러니까 계속 이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 묘한 소리들이 계속 끼어 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무슨 소리인지에 대한 것을 느끼게 빠져들게 만드는 장치예요. 이게 계속. 이게 근데 사람 이제 말이 아닌 거야. 아쉬운 거는 옛날 영화라 그 하모니카 소리가 리얼하지 않고 네. 스튜디오에서 녹음한 그렇죠. 약간 울리는 그거라서 이게 지금 배경음악인지 제가 진짜 부는 건지 예, 실제로 분다고 하기에는 너무 소리가 떠요. 그렇죠. 그게 안 이제 붙어 있어. 안 붙죠. 옛날 영화니까. 그리고 이거 다 후시 작업이에요. 영화 사운드가 동시녹음 아니고 이탈 영화답게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 영화답게 다 후지 작업한 겁니다. 더빙한 거예요. 더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영화가 계속 빠져드는데 이 시퀀스가 되게 길잖아요. 거의 10몇 분 되는데
보고 나면 이게 몇 분 안 지나가는 것 느껴질 만큼 속도감이 있어요. 누구한테는 엄청 지루한 시간이겠죠. 그렇겠죠. 저 두 번째는 너 설거지하면서 봤지 너 또. 너? 두 번째는 이런 거 있어요. 애들이 이게 그 요즘 중간에 이렇게 가보면 농장에서 이제 신부를 맞으려고 하는 아버지가 그 딸을 아들과 하는 대화 막 이런 시퀀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면 딸이 갑자기 노래를 불러. 그렇죠. 데니 보이를 불러. 여기 아일랜드 사람이니까. 근데 갑자기 새들이 막 이렇게 수선수선해. 날아가요. 새들이 툭툭 올라가. 네. 그랬더니 총소리가 빵 하고 나. 맞아요. 그러니까 딸이 딱 쓰러져. 네. 이 시퀀스도 현대에 나오는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시퀀스야. 그죠? 소리를 딱 멈추는 거. 소리를 멈추는 거에 이렇게 뭔가 수선한 분위기를 막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거기에 끌려가게 하는 거. 역시 거기에 대사가 없어요. 그냥 눈앞에 보여주는 소리와 장면들로 그리고 다음 장면이 보여지는 순서로 결정하는 거야. 거기에 또 중요한 건 반드시 클로즈업이 들어가지. 클로즈업이 또 명확한 대상들을 정해. 막 총이면 총, 막 이런 것들. 또 하나만 더. 그 헛간 같은 바에 들어가잖아요. 너무 리얼했어. 헛간 같은 바 거기서 이제 막 옆에는 마구간이고,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도시 타운이 생기기 전에 중간에 어떤 이렇게 여관 같은 잠깐 쉬어가는 어떤 공간 같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뭐 커피도 주고 막 이런 거고 술도 한 잔 주고 이런 건데. 거기서 갑자기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 말 울음소리가 막 들려. 그렇죠. 총소리도 들려. 총소리 막 들려. 그래서 사람들이 막 클로즈업들이 막 돌아가. 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야? 뭐야? 이러면서 그것이 결국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는 보여주질 않아. 네. 근데 사람들은 계속 긴장하고 있는 거. 네. 이거 대단히 훌륭한 연출이잖아.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이슨 로버츠가 들어오죠. 네. 제이슨 로버츠가 딱 근데 처치하고. 그 씬도 진짜 잘 찍었어. 음. 딱 들어왔는데 술을 딱 하는데 수갑을 차고 있잖아. 그런 거는 세르지 레오네가 참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점철된. 근데 지금 보면은 좀 식상하고 그냥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1968년에는 깜짝 놀라는 거거든요. 이게 스파게티 웨스턴이라고 우리 전에 이런 얘기 했지만 이게 좀 비하하고 이랬던 거지만 아까 우리 클래식 웨스턴 탑10에서 나왔던 와일드 번치 같은 영화. 그게 이제 이 영화가 나오고 나서 원스 어폰 타임 웨스트가 나오고 나서 헐리우드에서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그 존 웨인 나왔던 그 웨스턴은 할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이거 이제는 너무 웃기게 돼 버린 거야. 옛날 리얼리즘이 영화- 없어진. 옛날 영화들이 웃기게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예쁜 클라우디아 카디날이 이렇게 꾀죄죄하게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와일드 번치를 이제 헐리우드에서 제대로 리얼리즘에 입각해서 이렇게 한 거지. 막 구질구질하게 하고 윌리엄 홀덴이 악당으로 막 나오고 그런 어떤 큰 영향을 끼쳤어요. 이게 유럽 영화, 이탈리아 영화랑 또 뭐 독일 무슨 누벨바그, 뉴시네마 이런 거, 또 프랑스 이런 거 합쳐져 가지고 이런 리얼리즘이 웨스턴 영화에 영향을 끼친 거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 또 자양을 공급받고 자양분을. 그래서 영화가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거야. 이 영화는 당시에도 이런 평가였나요? 당연하겠죠. 당시에도? 당연하겠죠. 아니지. 왜냐면 이게 후대에 이제- 와서 그렇죠. 봤을 때 그런 평가 이게 이제 원스 어폰 타임 웨스트가 웃긴 게 그때 당시에는 유럽에서 개봉했을 때는 극찬을 받았어. 이 원래 영화가 3시간이잖아요, 거의. 2시간 한. 2시간 45분 돼. 40분. 이거 미국에서 개봉할 때는 또 잘랐어? 잘랐어. 이란 씨. 레오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여백의 미가 있는 영화인데 그걸 다 잘라버린 거야 또. 길어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헐리우드는 개봉하고 적자를 본 거야. 그 최 과장님하고 제가 미국 스타일이네. 아니 근데 다 봤잖아, 다 봤는데. 네, 다 봤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평가가 나중에 이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르지오 레오네가 참 불운의 감독이에요. 너무 앞서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 되면서 막 나중에 쿠엔틴 타란티노는 거의 바이블로 모시잖아. 세르지오 레오네 이런 거를. 그리고 지금 나중에 이 원스 어폰 타임 웨스트가 평가를 막 받아가지고 뭐 역사상 최고의 영화 톱10에 막 들어가고 그래. 그럼. 그런 영화가 됐는데 나는 이제 김 PD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찰스 브론슨이 아니고 클린트 이스트우드면은 주인공이 이 하모니카가 그러면 과연 이 뎁스가 나왔을까요? 클린트 이스트우드였으면 나는- 달러 4부작이 됐겠지. 잠깐. 그건 좀 다르다. 달러 4부작이 됐을 거예요 분명히. 좀 왜냐면 다르다고 보는 건 그래서 클린트 배우가 이스트우드가- 그렇게 중요한 거야. 아니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이 영화를 그러면 스토리를 바꿨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 뭐좀 시퀀스를 바꿨겠죠. 그러니까 어떤- 스토리 같은 거는 그러니까 얘가 어렸을 때 그 멕시칸이 아니고 뭐 다른 걸로 얘는 좀 백인인데 좀 다른 얘기가 되겠. 그냥 그러더라도 그 기획한 어떤 장면들에 자기가 막 생각해놨던 그건 이제 시퀀스를- 영화적인 문법이고 그거가 훌륭하다라는 거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는 건데
이게 느낌이 앞에 그랬을 달러 거예요. 3부작과 구별되는 게 나는 그 배우의 힘이 되게 컸다고 봐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잘했지만 이게 달러 3부작보다 한 단계 위의 영화라는 건 모두가 일치하는 어떤 평가거든요. 근데 이거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계속 나왔다면 그냥 그러니까 그 전작의 시리즈, 그냥 아니지. 전작의 이미지로 덮어씌웠을 것이다. 아니죠. 이거군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프랭크로 나왔겠죠. 뭐야?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아니야. 악역을 할 수 없는 상관이지. 그런데 그냥 웃자고 한 말이. 원래는 하모니카 역으로 클린트 이스트우드 쓰려고 그랬다고. 그치, 예언회가.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재밌는 역사의 우연 같은 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이걸 거절함으로써 자기 길을 가면서 지금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된 거고 이 영화는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안 나와서 역사적으로 더 또 대작이 평가를 되고. 받게 된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그냥 평가고 우리들 지금 진욱이랑 최 과장은 이거가 약간 좀 뭐 앞에 달러 3부작의 그냥 연장선상. 연장선상이라고 보는 것 같아. 예,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달러 3부작의 3편인 네. The Good, The Bad, and Ugly 그거도 이 영화 못지 않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되나요? 네, 저는 도리어 놈놈놈이 더 재밌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재미로는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저는 이 웨스트 이 원스 어폰 어 타임 이거는 달러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가 오히려 이 느낌이 더 거기서 하모니카 보나? 비슷했어요. 아니 이런 뭔가 기술적인 거 지금 김피영이 나열했던 촬영의 기술이나 클로즈업이나 진땀 나게 하는 뭐 서스펜스적인 장면, 스릴 넘치는 장면 이런 것들이 사실 달러 3부작 중 두 번째에서 굉장히 많이 표현을 해줬거든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계 태엽 그 음악 소리와 막 긴장감 넘치는 이런 총으로 손이 가는 이미 그때 뭐 그런 것들은 그때 이제 많이 그런 나왔죠. 것들이 보여져서 저는 오히려 새로웠던 장면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근데 모든 게 나는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하거든. 음악까지도. 음악도 안녕 모리코네가 그거 3부작 하고 나서 이건 좀 시간이 지나고 68년도니까 물론 이제 지금 봐서는 뭐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3번 해보니까 이제 안 거야. 그래서 음악들이 몰라 내가 음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앞에 3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잘 썼어요 음악들을. 그래서 이 영화가 더 그 퀄리티가 올라갔다고 봐. 나는 김 PD 의견에 동조합니다. 근데 그 배우의 힘이 좀 컸고 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안 나왔고 그래서 오히려 앞에 걸에서 딱 마감을 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 거고 간만에 이 노땅 형들이 오늘 일치단결해서 우리 찰리 채플린 그러니까 의견이 딱 일치돼가지고 그냥 이 영화는 이렇게 대치 상황이 남자들이 막 그 악인과 선한 사람 혹은 막 핍박받은 사람이 나중에 복수하려고 하는 이 막 이런 정서 이런 거에 하나가 더 있는 게 아까 얘기한 이 서사야. 철도를 깔아가면서 세상이 바뀌어가는 그 세상이 바뀌는 것에 어쩔 수 없이 휘말려가지고 처음에는 막 집안 뒤져가지고 뭐 귀중한 거 없나 막 찾아내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해 보이는 여성이 자기 길을 딱 찾아서 이 서사의 그 마을을 완성해가는 주인공이 되는 거거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도착한 인부들에게 물 주는 거. 물을 주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이탈리아 감독이 본 미국의 역사에 어떻게 보면 위대한 점인 거야. 근데 그 위대한 점이 카우보이들의 어떤 이런 기병대의 어떤 이런 용맹함이 아니라 정말 고생해서 깔고 가는 그 기차들. 진짜 세상에 이제 밀려나가고 있는 말하자면 올드한 것들이 밀려나가고 있는 그 순간순간의 모습들이 다 여기 담겨 있고 결국은 이렇게 완성되고 가고 있는 모습이 중간에 드러나거든요. 자, 원스 어폰 타임 인 더 웨스트 이거 지금 뭐 대강의 스토리도 좀 안 듣고서 김 PD가 지금 약간 대강의 스토리를 안 들었구나. PD가 경도돼가지고 얘기했는데 그냥 간단한 줄거리를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 안 나오고 투코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역할들은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근데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거, 그 포인트로 보셔야 됩니다. 네 간략하게 스토리를 말씀드리기에는 스토리가 복잡해요. 복잡한가? 예, 복잡해요. 복잡해요 이거? 예, 그냥 철도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단순하기는 어렵고. 예. 일단은 한 남자가 있어요. 예. 일단 찰스 아니, 브론슨이 네, 그렇죠. 그 첫 장면이 굉장히 긴 기차역. 기차역에서의 장면인데 오프닝 씬이죠. 네, 그 장면에서 3명의 악당이 와서 누군가를 기다려요. 그렇죠. 기차역에서. 그리고 기차가 도착을 합니다. 근데 기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장면이 굉장히 길잖아요. 지루하게 사람들의 그 얼굴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줘요. 누가 보면 주라고 누가 보면 아주 엑사이팅하고 그렇죠.
팔이 막 네. 입에 와서 앉고 막 어떻게 찍어내 파리를? 그거 그 놀랍죠. 잼 발랐대 얼굴. 아 잼. 네, 얼굴에 잼을 이렇게 덕지덕지 발라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바른 게 네. 보이더라고 이렇게. 네, 파리가 이렇게 날라오게끔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딱 도착을 해서 기차에서 누군가가 내립니다. 바로 하모니카예요. 이름도 없는 하모니카. 하모니카. 네, 그래서 하모니카를 불면서 나타나요. 아우 거기 연출 좋아요. 기차 반대 딱 가고 네, 나니까 반대쪽으로 일단은 내려가? 가니까 이 3인 기다리던 3인도 뒤돌았거든요. 아무도 안 내리니까 뒤돌아서 가는데 소리가 나니까 딱 멈췄다가 뒤를 쫙 돌아보니까 기차가 싹 지나가면서 딱 한 사나이가 서 있지.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첫 대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드디어 예. 대사가 있어. 첫 대사 그거였잖아요. 왔니? 왔니? 나 와중 나왔니? 어, 너 누구니? 말이 3개밖에 없는데 내가 타고 갈 말은 어딨니? 그러니까 누구니? 말 3마리면 충분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니까 네가 타고 갈 말은 없어. 우리 3개밖에 없거든. 그랬더니 그러니까. 2마리는 남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땅땅땅 사서 기다리고 있던 3명이 그냥 허무하게 죽어버리고. 근데 지도 맞아. 네 맞아요. 지도 맞아. 그 총에. 네. 거기 약간 리얼리즘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하모니카가 간략한 스토리 설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에 디테일하게 가지고. 여기저기에 이제 그 마을에서 벌어지는 그 관계에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악당인 프랭크 네, 헨리 폰다. 네. 한편 악당인 프랭크는 결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호레비가 자식이 셋이 있죠. 셋. 네. 아들 둘에 딸 하나. 네. 근데 어떤 황무지에 집을 하나 지어놓고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제 새로 아내를 맞이하려고 그 맞이할 준비를 막 분주하게 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미스터 맥베인. 네. 근데 프랭크가 어느 날 프랭크가 찾아왔어. 네, 찾아와서 몰살을 시키죠. 갑자기 이유도 없이. 네? 갑자기 사람들을 죽여. 네. 이게 이탈리아 영화니까 가능합니다. 애들도 막 죽이고. 네. 이거 미국 영화에서 이러면은 네. 개봉 못해요. 네. 그리고 기차가 또 하나가 도착하면서 거기서 클라우디아가 내리는 겁니다. 네. 네. 질. 질. 질 맥베인. 이 여자가 이제 2주 전에 사실은 그 남자랑 결혼을 딴 곳에서 한 거죠. 뉴올린스에서 했죠. 네, 결혼을 하고 이제 이 남자를 같이 살러 찾아서 왔어. 원래 마중을 나오기로 했었는데 아무도 안 나와서 자기가 마차를 사서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가는 거죠. 어우 저 씬 영화 예뻐요. 그게 이제 그 장면이에요. 미국에서 아까 찍은 말씀드린 씬. 내가 말한 그 장면, 그 내가 근데- 이 장면 예쁘네라고 생각했던 게 딱 그 정도? 거기서 제가 약간 제가 닭살이 나오는 쫙 올랐던 게 뭐냐면 거기선 저는 기술적으로 좀 놀라운 뭐냐면 그 여자가 와서 마차를 타고 갈 때 이 카메라가 딱 입구부터 쭉 해서 위로 하늘로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와 이거 이 당시에 이걸 지미집 뭘로 한 거지 이거 뭐 이런 생각이 든. 지미집으로 한 거지. 뭐 하여튼 뭐 지미집이 그랬죠. 아니라 이제 이게 이 당시에는 이렇게 그냥 막 묶는 카메라가 아니라 사람이 실제로 올라가서. 네. 그 짐 올렸다 내렸다는 크레인 있잖아. 그 소방 크레인 같은 거 그런 걸로 이렇게 올린 거죠. 그 상당히 높게 사다리차, 올라가던데. 사다리차. 사다리차. 물론 그래서 딱 입구 너머로 해서 배경이 딱 보이면서 그 마차가 딱 가면서 음악이 기분 좋은 음악이 깔리니까 야 이제부터 뭔가 이렇게 시작되는 그리고 저 여인네가 과연 어떤 얘기를 또 들어가요. 요즘 나는 웨스턴에는 이런 지미집 씬이 많이 나와요. 네. 이렇게 딱 부감으로 쫙 올라가는 거 있잖아. 자자자자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서. 스토리가 하고 있었습니까? 예? 간략하지 근데 않습니다. 이제 이 여성이 집에 가 보니까 이미 이제 가족들은 다 죽어 있고. 그렇죠. 결혼식이 장례식이 예, 그렇죠. 장례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집에 남기로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이거 참 이런 비극이 어딨냐. 네.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되겠네. 그랬더니 아니, 나는 여기 남을래요. 이제 미세스 맥베인이다. 네. 근데 이제 남은 이유가 있었죠. 네. 이 남자가 사실 되게 부자라고 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숨겨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돈이 있을 거라. 네. 금을 근데 이 찾는 남자한테는 금은 없고 꿈만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예. 없어. 꿈이 있었던 거야. 거죠. 그건 나중에 나옵니다. 예, 예. 나중에 나오고 또 한편 그 제이슨 로바즈 제슨 로버트가 예. 있군요. 근데 이제 그 살인을 저지른 게 마을 사람들은 다 제이슨 로바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샤이엔. 샤이엔. 원래 이 동네를 주름 잡던 악당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을 저질렀을 거라 생각해서 그거는 예. 이렇게 프랭크가 그걸 알고 예. 조작을 하는 거죠. 그쵸. 어. 예. 그러니까 자기가 그들이 입고 다니는 특이한 코트가 있어. 그 코트 차림으로 가서 총질을 하면 당연히 바바리 샤이안 코트. 파구나 이렇게 예. 돼. 근데 이제 되겠구나 이렇게 한 거죠. 뒤로 이제 얘기가 흘러가면서 왜 이 가족을 몰살을 시켰는지가 얘기가 나옵니다. 이유는 바로 그 땅이 그 사람이 맥베인이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던 그 땅,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었던 거죠. 철도가 지나가는. 예.
철도가 지나가야 되는 요즘 그 부동산 말 많은데 예. 그런 걸 한 거지. 그 알박기를 한 거예요. 거기 무슨 그 남자가. 내부 정보가 있던 것도 아니고 알박기. 알박기 지금 큰 땅을 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왜 그 땅을 샀는지 얘기가 나중에 나오죠. 뭐 증기기관차가 지나가려면 물이 필요한데 이 근방 50마일 안에 물 나오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그래서 이 남자의 꿈은 뭐였냐면 그 지역에다가 큰 역을 하나 만들고 그 역 주변에 타운을 만들려고 했던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도시를 만들고 싶었던 예. 거야. 그 이 사람의 꿈이고 예. 그거 이제 스윗 워터라는 도시를 만들. 처음에 스윗 워터라 했더니 그 영마천 모르는 사람이 웃잖아. 예, 막. 거의 완전히 황무지인데 뭔 소리냐.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 위대해 보이지는 않는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한테는 그 꿈이 있었던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프랭크는 사실 누구의 사주를 받았냐면 모튼이라는 그렇지. 그 미스터 모튼 네, 미스터 모튼이라는 되게 철도 사업자. 네, 철도 사업자가 있어요. 기차 타고 다니는 사람. 네. 근데 이 사람도 좀 불쌍해. 그치. 그죠? 이 사람은 아프죠. 네, 무슨 혈액인가? 뭐 결핵 같은 게 걸렸어요. 결핵 같은 거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목표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기차가 동서로 만나는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예. 바다를 보고 싶어요. 예, 서해안에 있는 바다를 퍼시픽 태평양을 보고 싶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싶어 했던 거고 그 기차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인 거예요. 근데 이 미스터 모튼 이 사람의 캐릭터는 나중에 윌 스미스랑 케빈 클라인 나왔던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라는 약간 SF 웨스트 있었어요. 네. 기억나죠? 네. 거기 스티비 원더 노래 리메이크한 거. 와우 웨스. 거기서 보면은 이 기차를 중심으로 거기 기차 타고 다니면서 이 사람처럼 악당들이 막 나오죠. 네. 로봇 같은 거 나오고. 네, 실제로 그 당시에 평지에다가 1마일에 철도를 깔면 그 회사에게 얼마의 보상을 줬냐면 16,000달러를 줬대. 그 당시에 철도를 깔면. 그리고 경사진 곳은 3만 달러. 야 그때 돈으로. 산맥을 거쳐가야 되거든. 네바다 그쪽에 산맥이 엄청 험하거든요. 그 산맥에 1마일을 깔면 48,000달러. 엄청난 금액이네요. 엄청난 금액을 보상으로 받기도 하는 그걸 건데 민간이 그냥 민간 회사예요. 그러니까 센트럴 퍼시픽하고 유니언 퍼시픽이라는 회사가 센트럴 퍼시픽이 약 1,110km 정도를 깔고 유니언 퍼시픽이 1,747km를 깔았대. 이게 경쟁이었는데 유니언 퍼시픽이 살짝 이겼어.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처음엔 주변에 이 철도 주변에 25km 근방을 다 줬대. 철길이 지나가면 그 근방에 25km 땅을 줬구나. 땅도 주는 거야. 야 이거. 근데 나중에는 52km를 줬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타운 하나가 그쵸. 여기 생기면 엄청난 땅을 갖게 참 되는 거야. 미국스러운 발상이야. 형 이거 저기 철도 회사끼리 싸우는 영화는 없어요? 뭐 있겠지. 아마 있겠지. 있을 것 같은데. 경쟁하는 거 있지. 왜냐면 서로 돈 많이 벌려면 자기가 레일을 빨리 깔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막 시키고 특히 그때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막 사용되던 때라 위험한 일들을 다 중국인들이 시켜갖고 다이너마이트 사고로 엄청나게 많이 죽은 거야. 사람들이. 몸으로 죽은 거죠. 우리 경부선 고속도로 깔면서 사람들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네.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안 돌아가. 네. 미스터 모튼. 네. 그런데 이제 서로의 욕망이 부딪히는 거죠 결국에는. 아 프랭크는 그 모튼 밑에서 일을 했지만 사실은 모튼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거고. 그러니까 모트는 뭐냐면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예. 중간에 걸리적거린 사람들을 프랭크를 이용해가지고 좀 밀어내라. 알박기 정리를 막 네. 하는 거야. 네. 그리고 실제로 프랭크는 자기가 나서지도 않고 누군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악당들의 세력이 있으면 예. 걔네들이 저지른 일처럼 꾸며서 예. 일을 이렇게 처리해 온 그러니까 거야. 샤이에는 누명을 쓴 거고. 누명을 계속 쓰고 있는 거야. 자기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그러니까 샤이에는 누명을 벗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죠. 하모니카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치 이상한 네. 거야. 그 이제 영화에 약간 예. 반전이랑 트릭으로 남겨놓은 네. 거죠. 네. 그 얘는 하모니카 왜 왔지? 왜 왔지? 근데 들어와서 막 이제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이런저런 뭐 그 중간에 그 질 그 카디날 옷을 막 벗기는 거는 왜 그러는지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거기서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무기 같은 게 있는지 무기가 있는지 보는 거야? 보고서 손목을 벗기잖아. 옷을 벗기는 게 아니라 손목 안에 뭘 숨겨놓는지를 보기 위해서. 그게 무기를 근데 이 남자가 얘는 복수밖에 없어. 솔직히. 그러니까 막 아무나 막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샤이엔이라는 사람하고 가까워지잖아요. 네. 그거를 아는 거야. 얘가 지금 프랭크에게 당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터놓지도 않아. 그러면서 샤이엔을 이용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또 이용도 해요. 서로 이용을 해 또. 그런 거죠. 근데 그거 옷 벗기는 지금 봐도 난 이해가 안 가. 옛날부터 이해가 안 갔어. 클라우디 카디날의 예쁜 몸매를 몸매를 보여주기 보여주려고. 위해서 약간 영화적인 이탈리아 영화니까 네.
그렇게 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중간에 프랭크가 클라우디아를 이렇게 납치하잖아요. 납치가 아니고 네. 클라우디아가 찾아간 거죠. 보상을 하라고. 그거는 이제 이 여자가 네. 이제 살려고 프랭크한테 가서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렇지. 꼬리 치는 거지. 아, 난 그 장면도 이해가 안 어, 되는데. 이게 되게 그래서 더 이 영화가 강인한 굉장히 여자지. 미래지향적인 거야. 저는 이 그래서 여자가 되게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불편했는데. 불편하지. 네, 되게 근데 불편했는데. 지금의 영화를 생각해봐. 지금에 어울리는 스토리가 68년이라고 이게. 그거는 좀 아닌 것 지금 같고요. 시선 완전 불편해져요. 여자의 그런 식으로. 생명력이지 생명력. 생명력과 주체성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도 부분이 하는 거야. 헐리우드에서 개봉할 때는 날아간 거지. 헐리우드에서 개봉할 때 이 영화가 한 2-30분이 잘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원스 오브 타임 아메리카처럼 절반이 날아가지는 않았는데 한 2-30분 정도 잘라가지고 개봉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은 날린 것 같아요. 네. 결국 이제 이렇게 해서 서로 부딪히다가 네. 예. 복수를 부딪히다가 마지막 결투씬 예, 나오고 하모니카는 결국 복수를 하러 왔던 거고 네. 예. 그 이유가 이제 뒤에 살짝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죽을 사람은 죽고 살아남을 사람은 살아남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떠난다. 뭐 예, 그 정도. 클래식한 상황이죠. 네. 떠났는데 또 뭐 거기 또 반전도 있고. 그렇죠. 예. 자, 원서 부타임에서 최과장이랑 진욱이 맞득지 않아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그래도 김 PD가 있어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거 나한테 상의를 하고 여기다 갔다 와가야지. 이거 3위도 갈 수 있고 2위도 갈 수 이게 있었는데 지금 1인 줄 알았나 봐. 4위잖아 이게. 나 상의를 했어야지. 셋 다 싫어하는구만. 4위라는 자리가 4위가 좋은데. 자, 여기에 나오는 이 명배우 3명이 지금 다 고인이죠. 네. 다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도 이 영화를 보면은 참 이제는 좀 그래요. 이 정말 거대한 배우들인데 제이슨 로버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은 모르지만 우리도 제이슨 로버츠 영화들을 몇 개 했죠. 중간중간에 조연으로도 많이 나왔고 우리 옛날에 그날 이후 네. 핵폭탄 터지는 네. 영화 그 재난 영화에서 봅니다. 네. 예. 그 영화 보면 제이슨 로버츠가 주인공이죠. 네. 이 사람은 그때 제가 말씀드렸 기억이 나는데 액터스라는 별명 갖고 있어요. 배우의 배우. 배우들이 정말 좋아하는 배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배우들한테 영감을 주고 특히 헐리우드에서는 그러니까 왜 헐리우드에 트리플 크라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배우들이 이제 하는 건데 트리플 크라운이 이제 뭐냐면 우리 왜 뭐 더블 트리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축구 같은 데서 농구에서도 그런 거 있고. 네. 근데 배우들 미국 배우들 트리플 크라운은 뭐냐면 오스카, 네, 에미상, 그렇죠. 토니상.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연극, 뮤지컬. 영화, 연극, 뮤지컬이 아니고요. TV가 연극, 토니는 이제 연극이랑 뮤지컬 다 하니까 네, 합쳐서. 영화, 연극, TV 네. 이거 3개에서 다 상을 받는 거야. 네. 근데 이제 2개는 되죠. 근데 이거 3개를 다 한 사람이 역사상 뭐 20 몇 명밖에 없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죠. 거기에 뭐 이제 뭐 알파치노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특히 여자 배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 이제 에미상은 이제 미국 TV 갖고 하는 거니까 미국 배우들이 이제 많이 봤죠. 우리 전에 그 라벤더 여인들 했을 때 매기 스미스, 네. 해리포터에 나오는 네. 교장 할머니. 선생님. 네. 매기 스미스가 이 트리플 크라운 네. 영국 배우인데, 근데 제이슨 로버츠는 그 트리플 크라운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많은 배우들한테 영감을 줬던 그런 배우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전작인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투코 그 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투코의 그 약간 코믹하지만 정말 재밌었던 그 캐릭터를 좀 약간 베낀 거죠. 톤 다운을 하고 네. 좀 약간 캐릭터를 가지려고 자기복제한 거네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영화 팬들이 굉장히 아직도 설전이 많이 오갑니다. 그래서 일라이 월락이 하는 게 더 좋았겠다. 그 두 역을 가지고 찰스 브론슨이냐 클린트 이스트우드냐, 일라이 월락이냐 제이슨 로버츠냐, 이걸로 아직도 설전이 많아요. 근데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일라이 월락이 했으면은 더 잘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캐릭터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 4편이라고 합시다. 4편 여기서 달러 4부작이네 결국에. 그렇긴 그렇진 않다니까. 다른 영화야. 미안합니다. 4편이라고 했던 건 취소. 안 돼. 그러면. 웨스트 원스 오브 타임 웨스트. 근데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도 돌아가셨잖아요. 이게 다 고인이 됐습니다. 이거 촬영했던 그 델리 콜리라고 왜 이탈리아 아주 유명한 촬영 감독 있잖아요. 로만 폴란스키랑도 영화하고 뭐 소돔 뭐 살로 이런 것도 찍고 이탈리아 영화들 정말 많이 촬영 감독했던 이 촬영 감독 유작이 저거였잖아요. 인생은 아름다워. 그거 찍었던 이분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사적인 어떤 유물이 된 영화인데 지금 봤는데도 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찍었지 1968년도에 그때 우리 다 아무도 안 태어났을 때 아니야. 그래서 나중에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때 당시에는 인정하기 싫었던 거지. 길고 재미없고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길게 찍고 막 롱테이크 하고 막 음악은 또 왜 이렇게 거창하게 났어 웨스턴 영화에. 이랬던 게 점점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항복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걸작으로 칭송을 받는 영화가 됐는데, 근데 우리가 처음에 웨스턴 영화 한다고 그랬을 때 옛날 영화들 좀 빼자. 응? 내가 얘기한 거에 어떤 경계선에 있는 영화였습니다, 사실. 그래서 달러 3부작만 하고 스파게티 웨스턴 얘기하고 그냥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 영화는 웨스턴 영화에 없으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역마차나 수색자 이런 것도 뺐는데 이것도 빠지면 되지. 근데 아닌 거죠.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차이는 내가 봤을 때 이 유럽에서 온 리얼리즘 같습니다. 그 리얼리즘, 그 꾀재재한 떼국물 흐르는 그 더러운 웨스턴, 흙먼지 막 다 뒤집어 쓰고 구두가 막 반짝이잖아. 존 웨인 나오는 거 보면 깨끗하고. 근데 이 유럽산 이 리얼리즘이 이 영화를 지금 봐도 위대하게 만드는 거죠. 팔이 와서 얼굴에 막 안고.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그 형들이 말하는 그런 것까지는 못 느꼈고요. 처음 봤다며요. 네, 처음 봤는데 저는 좀 인생의 무상함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헨리 폰다는 저희가 이제 다뤘던 영화들에서 많이 이제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봤던 헨리 폰다들의 모습이 이렇게 딱 떠오르는데 이분이 이미 고인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 찍었을 때 이미 60대. 예, 그렇죠. 60대 때 찍은 웨스트 거죠. 이거 나왔을 때가 이미 60대였고, 그러니까 약간 구부정해져 있는 모습. 그렇죠. 근데 60대까지는 안 보이던데. 1905년생이더라고요. 1905년생인데 68년에 찍었으니까 그렇죠. 60대가 맞는데. 63살. 예. 근데 제가 그 12명의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의 그 팽팽하던 모습을 기억하고, 또 할아버지가 됐을 때 80년대에 찍은 황금연못의 모습을 기억을 하는데, 아, 이렇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이 이렇게 족적을 남기고 사라지는구나. 라는 저는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보면서 뭐 제이스 로바즈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찰스 브론슨도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는 이 사람이 나온 영화들 많이 본 적도 없는데 이 사람 이름만은 어른들을 통해서 하도 많이 나오니까 찰스 브론슨으로. 예, 알고 있었고. 근데 이 영화에서 참 멋있잖아요. 이 클로즈업 된 것도 정말 멋있지 않나? 약간 제임스 프랑코랑 조시 브롤린 섞어놓은 것 같은 얼굴이죠. 저는 좀 못생겼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보면서 찰스 브론슨은 못생겼다. 그래? 네,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섹시 아이콘이 될 수 있지? 라는 생각하면서 봤어요. 이번에 그렇군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찍었을까예요. 내가 예를 들자면 혁간에서의 그 씬 같은 경우에 밖에서 막 말소리가 나고 총소리가 막 나고 이런 거야. 편집이 완결된 상황은 그런 건데 이거 후시잖아. 녹음이. 그렇죠. 동시에 아니야. 후시인데 그러면 아마도 감독이 계속해서 그 사람들한테 클로즈업을 딱 데려놓고서 막 디렉션을 했을 거야. 지금 어떤 상황이야? 말소리가 들리거나 총소리가 들리는 것을 들을 수가 없고 그냥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우리가 CG 앞에서 연기하듯이 소리 없이 그냥 자기의 분량을 그 큰 클로즈업 상황에서 눈빛으로 연기를 해야 돼. 근데 그게 되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조금만 다른 생각을 해도 눈빛은 튀거든. 근데 그게 연결이 되면서 요즘 같으면 템포가 빠르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템포상으로 연결이 되지만 이 씬 하나 자체가 다 눈빛의 연기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행동 하나하나는 그 물건들이 연기를 하고 있어. 권총이 여기 이렇게 딱 놓여져 있는 그 방향 이런 것들이 어느 방향으로 놓여지고 어떻게 끌고 가고 뭐 누가 쥐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매우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의 우리가 CG를 쓰는 것만큼 나중에 후시로 소리를 집어넣어서 실제로 그 분위기를 연기해서 완성을 시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완성하고 있다고 68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물론 이제 세르지오 레오네도 뭐 자기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뚝딱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뉴시네마나 누벨바그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한 거죠. 했는데 좀 아쉽죠. 사실 환갑 때 죽었거든요. 헨리 폰다는 환갑이 넘어서도 이런 영화를 찍었는데 세르지오 레오네는 환갑 때 그냥 죽었어요. 원스 어퍼 타임 인 아메리카 그런 대작을 남기고. 근데 기획은 이제 여러 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스 어퍼 타임 인 레닌그라드. 그 이제 2차 대전 때 레닌그라드가 900일 동안 공성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막 인육 먹고 막 그랬어요. 그 레닌가드에 포위된 시민들이 군대랑 독일군에게 완전 포위돼가지고 독일군한테 포위돼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나중에 막 사람 잡아먹고 그 버티기를 한 거야 900일 동안. 독일 애들도 진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 그 호수가 얼기만 기다린 거야. 빨리 추워지기만 기다린 거야. 추워지면 탈출할 수 있으니까. 강으로 막 건너가려고. 근데 그거를 기획을 했는데 만약에 안 돌아가시고 그걸 찍었다면 정말 대작이 나왔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긴 하죠. 그게 역사에 뭐 if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감독입니다. 하여튼 세르지오 레오네의 원스 어폰 어 타임 시리즈 아메리카랑 웨스트 이거 두 개는 뭐랄까요? 영화 팬들이라면 뭐 다들 보셨고 근데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런 명작인 것 같습니다. 진욱이는 빨리 최과장 동조하는 말 좀 해봐. 황희정승. 저요? 아니 저는 뭐 동조 이런 걸 떠나서 저는 교과서 보는 것 같았어요. 교과서? 네. 글쎄요. 저는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이 야 더 이상 나올 수 없게 내가 연출의 끝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음악과 연출과 기술과 모든 게 다 집대성된 내가 이 교과서를 편찬하리라고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을 사실 받았어요. 내가 웨스턴 일본이 네. 마지막이다. 그러면서. 네. 그리고 형들의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 더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실. 그래서 사실 영화 보면서 저도 놀라운 거 많았어요. 아까 전에 그 수갑 차고 있는 거 몰랐는데 손 들어 보이면서 보였던 거. 그리고 또 그 씬에서 또 저는 하모니카가 바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역시 그 소리가 나니까 어두운 쪽으로 등을 쫙 보냅니다. 그러니까 등이 딱 오니까 환해지면서 그 하모니카 땅 등장하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기술적으로 연출적으로도 그 당시 60년대를 생각해도 굉장히 좀 돋보였던 그런 장면들로 저도 기억하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는 정말로 웨스턴 영화의 집대성 교과서적인 걸로 딱 보여주기에는 아주 좋은 모범적인 그런 영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들었고 근데 거기에 있어서 어떤 그런데? 대중을 사로잡는 재미는 달러 3부작에 비해서 좀 덜 하지 않을까 황희정승 맞네요. 덜 하진 않았을까 생각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은 그 1, 2, 3 달러 3부작과 원스 어폰 어 타임 이거를 붙여도 돼? 연장선상이라고 봐? 저는 연장은 안 드는데. 그 좀 분리돼 있다. 예, 저는 연장선상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는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달러 3부작을 보고 이걸 보면 달러 3부작의 각각의 특징들을 다 모아서 예, 이 웨스트에서 펼친 것 같은 좋은 느낌. 것만 딱 예.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스케일적인 부분이라던가 저는 달러 3부작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두 번째 편에 더 좀 마음이 좀 동요가 됐거든요. 더 제 이 눈을 편? 사로잡았고 이 편에서의 그 연출 저는 그게 더 저를 사로잡았고 석양의 겉면. 예, 그 3편은 이제 더 재미와 스케일로 좀 확실히 발전된 상황을 보여줬으니까. 근데 저는 이 달러 3부작을 다 합친 게 이 웨스트에서 딱 펼쳐지지 않았나. 예, 황희정승 맞네. 거기에다가 이 역사관까지 들어가면서 그렇지. 예, 그러면서 딱 펼치지 않았나 배우는? 생각은 합니다. 배우는 어때요? 배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달러 3부작에 비해서 캐릭터들이 강하게 보이지는 않았어요. 아 그래? 아주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는데 이 얘기도 오샥 형이 얘기한 대로 오히려 드러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묻어져 있던 캐릭터들 때문에 이 영화가 후대에 더 많은 평가를 받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했고요. 헨리 폰다랑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앞에 그 달러 3부작 확연히 구별되는 건 물론 여성이 주인공이라는 거가 굉장히 구별이 되지만 헨리 폰다랑 제이슨 로바즈, 찰스 브론슨 이 셋이 나는 이 앞에 세계가 굉장히 오락적이고 좀 이런 후가시였다면 여기서는 이거는 진짜 굉장히 진짜 교과서네요. 교과서 같은 연기들을 보여준 것 같아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리고 감정선들이 좀 쉽지 않은 감정이었어요. 뭐냐면 이 여자 주인공은 내가 이 한 번 바쳐서 내 살 길 찾고 뭐 그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고 또 이 악당은 내가 예쁜 여자를 옆에 두고 또 내 꿈도 목표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욕망과 이런 거를 드러내는 듯 하면서도 아닌 듯 하면서도 내가 내 갈 길을 이렇게 중심을 잡는 것 하면서도 내 지금 이 여자와 이 껴안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이 욕망을 드러내는 것 하면서도 막 이런 것들이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연기는 좀 뛰어났다라는 거는 좀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연기는 아니었다. 예, 그런 거는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 교과서 같다라는 그게 예,
그래서 이 후대에 봤을 때 근데 나도 사실 이 영화 보면은 그 앞에 기차역 스퀀스 이런 거는 정말 잘 찍었죠. 이거는 완전 누아르잖아. 그러다가 어디서 깨냐면 이 이제 미스터 맥베인 걔네 집에 와가지고 사냥하고 이렇게 집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식 준비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애가 말을 안 들어서 아빠가 애를 때려 싸대기를. 근데 거기서 그 소리가 나거든. 퍽 하는 소리 그거 후시 작업 소리 있잖아. 옛날에 7, 80년대 나왔던 네. 그 소리가 딱 나오면서 거기서 확 깨는 거야. 이게 옛날 영화지 참. 이렇게 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그게 이제 이게 50몇 년 전 영화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욕을 먹어가면서도 이 리스트 4위에 박은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과장이라는 진욱이도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영화 이렇게 좀 약간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게 왜 위대한지, 왜 지금 20세기 돼서도 더 평가받는지, 왜 퀸틴 타란티노가 이 영화가 최고의 영화라고 극찬했는지. 그게 이제 나오면서 퀸틴 타란티노한테 미안하네. 아니 원래 저는 4위 자리가 저기 퀸틴 자리였는데. 아니 저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강의 드는 느낌이라니까요.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아까 뭐 인생무상을 느꼈다고 했지만 또 한 가지 좀 의외성이 있었던 게 헨리 폰다가 악역으로 나왔던 부분이 굉장히 의외성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헨리 폰다가 늘 선한 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미국이 낳은 어떤 굉장히 대표적인 그 주연 배우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악역을 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어요. 보면서. 그래서 좀 내용을 찾아보니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처음에 원래 헨리 폰다는 이 프랭크 역을 제안을 받았을 때 거절하려고 그랬대요. 거절하려고 했는데 제임 폰다가 하라 그랬대? 아니요. 세르지오 레오네가 미국까지 직접 날아가가지고 설명을 한 거예요. 당신이 왜 이 영화에 나와야 되는지 이걸 설명을 한 거죠. 그게 뭐였냐면 자,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면서 카메라가 이제 총잡이를 딱 보여주는데 총잡이가 손이 나오는 거예요. 총을 딱 당기고 아이를 죽여요. 그리고 이제 밑에서부터 이렇게 쭉 화면을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그게 당신 얼굴. 당신이더라. 헨리 폰다더라. 아주 충격이. 이게 이제 한번 생각해봐라. 영화 팬들한테 이거 정확한 증거네. 영화 팬들한테는 이게 증거네 이게. 당신은 국가이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영화 팬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일 거다 이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서 충격을 받았던 거고. 근데 이제 나름대로 헨리 폰다는 자기가 이 빌런으로 좀 이제 역할을 해야 되니까 한번 해보고 싶은. 해야 되니까 나름대로 설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 눈이 파란 눈이잖아요. 예. 근데 갈색 렌즈를 끼고 이렇게 콧수염도 길러서 간 거예요. 영화를 찍으러. 그런데 딱 못 세르를 보자마자 다 빼라고 다 수염도 깎고 다 하라고. 당신이 헨리 폰다라는 거를 관객들이 단번에 알아봐야 된다. 맞아. 네, 그런 이유로 어. 그거를 다 빼고 없애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오네가 사실은 헨리 폰다를 기용한 데는 굉장히 명백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이거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전에 예상했던 그거 정말 60년대 이 세르지오 레오네 이 감독은 정말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찍었다면 저는 박수를 보낸다라는 게 증거예요. 자기가 이 헨리 폰다에 가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아낼지를 상세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감정까지 건드리면서. 이래서 저는 아주 완전히 이 감독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근데 아주 대단한 감독이에요. 미안한데 세르지오 레오네. 영화는 그 정도로 계산을 해야 찍지. 대단한 감독이에요. 이 헨리 프랭크 역을 반 클리프가 했으면은 이 데스는 안 나왔을 것 같긴 해요. 헨리 폰다라는 정말 헤비급 헤비웨이트가 와서 이 역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미국에서 개봉하고서 완전히 흥행이랑 평단에서 다 욕먹고 다들 의기소침해진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헨리 폰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아주 좀 레인지를 많이 높이려고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런저런 역도 많이 했는데 옛날 그 뭐 분노의 포도 뭐 이런 데 나왔던 그리고 그 클레멘타인 네. 거기도 나오죠 헨리 폰다가. 웨스턴도 많이 했는데 이런 역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니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 뭐 이렇게 보지만 당시에는 꽤 충격적이었을 텐데 영화가 망했으니 미국에선 또 그것도 이 사람들이 참 세르지오 레오네는 화병이 아마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빨리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사실 이 설명은 우리 봉준호 감독이 디테일에 유명하잖아요. 디테일로 유명한데 봉준호 감독에서 느껴지는 그 디테일이
60년대, 50년대, 40년대 감독에게서 저는 오히려 느껴졌거든요. 저 뭐냐면 이거 웨스턴의 정석, 홍성대 저 수학의 정석 홍성대처럼 웨스턴의 정석 세르지오 레오네. 저는 그렇게 그냥 평을 하겠습니다. 그 정석이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스파게티잖아, 스파게티. 스파게티라고 아직도 얘기하는데. 네. 옛날에 그런 비하는 있었어요. 왜냐면 서부 영화는 그 TV보다도 더 싸게 찍고 빨리 찍는다고 아주 그냥 정석들이 있는 거지.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으면 탁탁탁 나오버리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총은 이렇게 뽑고 총 쏘는 거에 연기는 어떻게 되고 모래바람을 어떻게 일으키고 이런 갖가지 장치들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지. 근데 그걸 다 이용하면서도 이 영화는 그러면서도 서사도 있고 그 아까 얘기한 여성의 모습도 있고 영상 문법을 잘 활용하는 그런 측면도 있어서 말이 별로 없는데도 이 영화가 가슴이 와닿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리고 역시 돌아가셨지만 모리꼬네가 있습니다. 모리꼬네가 있죠. 이 영화 원스 어폰 타임 인 웨스트를 만들어준. 근데 사실 그 모리꼬네 음악은 상당히 사람들이 튄다고 생각하거든.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영화의 스토리와는 좀 이렇게 잘 안 붙는다. 네. 그렇지 않아요. 안녕 모리꼬네는 나중에 영화들도 좀 안 붙는 데들이 있어. 아니 너무 좋아요 노래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인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서인데 그러니까 이게 감성적으로 튀는데 머릿속으로 이해가 가는 게 그 서사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서정적인 그 부분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참 다 이제는 역사의 그냥 한 페이지가 된 그런 영화의 거인들의 영화입니다. 하늘에 가서 별이 되신 분들이네요. 그러네요. 네. 예. 그런 분들의 이 클로디오 카디날은 아직 살아 계세요. 아직 안 돌아가셨 네. 아직 안 돌아가셨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38년생. 네. 38년생. 네.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튼 85인가 그런가? 원스 어폰 타임 인 웨스트였습니다. 네. 엔니오 옹의 또 스캣을 들을 거예요? 그 음악을 들어야죠. 뭐 네. 테마 음악. 네. 클라우디아 카디날, 네. 이 질 맥베인이 네. 탁 마차를 아름답게 차려입고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마지막 씬에 또 그 나오는? 클로즈업 하면서 또 나오잖아요. 네. 네. 마지막에 물을 나눠주고 이제 또 역시 카메라가 위로 올라가죠. 네. 쭉 올라가면서 이 거기서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기차가 이렇게 쫙 가고 있고요. 형 그 아까 전에 그 카디날 얘기할 때 형 그 중간에 그 치마 뭐 이렇게 찍고 뭐 상의 위에 찍고 뭐 이거 저는 좀 어떻게 봤냐면 두 가지 측면으로 봤는데 일단은 여자의 반응을 보는 거야? 그리고 밖으로 내보내잖아요. 거기서 밖을 내보냈을 때 밖에 곳곳에 숨어있던 부하들 있잖아요. 또 약간 미끼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나와 뭔가 친밀도가 있다. 막무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